의아했던 교체들이고 의아했던 라인업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지난 3경기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엄원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원상이 우측 윙에 뛰면서 사이드라인에서 스피드로 돌파를 해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슈팅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황 감독님이 가장 원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3경기를 뛰어서요, 바레인과 타일랜드, 쿠웨이트를 이기면서 3승을 챙겼고 1등으로 그룹 스테이지를 나가게 됐고요. 16골을 넣으면서 0실점을 만들어내는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일단 실점을 하지 않았고 애초에 실점을 할 뻔한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다득점을 가져갔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바라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어떤 경기였냐면, 오늘 바레인 경기 일단 후토크를 해볼게요. 왜냐면 지난 2경기는 저희가 후토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바레인 경기에 대한 후토크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켰는데요. 요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이한범 선수의 첫 번째 골, 백승호 선수의 환상적인 두 번째 골, 그 다음에 고영준 선수의 정말 침착한 침투 후에 아주 좋은 마무리가 나오면서 3대0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저는 이 황 감독님의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지금까지 사실 평가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경기들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황 감독님이 16골을 넣고 실점을 안 한 거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슈일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연습이 되었을까? 예선 그룹에서 뭔가 긴장감이 있고 예선 그룹부터 뭔가 타이트하게 가야 이게 뭔가 16강 들어가서도 8강 들어가서도 4강 들어가서도 좀 타이트한 경기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집중력 있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너무 예선이 쉽고 편했다 보니까 오히려 16강전은 괜찮겠지만 8강에서 만약에 중국을 만난다거나 뭐 4강에 가서 우즈벡이나 만약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팀들을 만나고 결승에서 북한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번 아시안게임 3경기를 돌이켜보면 황 감독님께서 현재 본인의 스타팅 11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전 이게 조금 질문이 되더라고요. 전 이게 진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 오늘 풀타임을 뛰었고요. 그 다음에 박진우 선수는 2경기를 뛰었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어차피 골키퍼로는 이광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센터백 둘에는 이한범이랑 박진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왼쪽 백에 서령우가 나올 건지, 왼쪽 백에 누구를 내보낼지 모르겠고, 우측 백에는 최근에 이 경기들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황재원을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서령우를 우측 백으로 쓰고 왼쪽에 다른 선수를 기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모르겠어. 왜 이한범을 16강에서 뛰길 건데 오늘 90분을 뛰켰다? 이거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고, 홍현석을 오늘 90분을 뛰켰다? 백승호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에서 물론 이기는 거 중요했고요. 오늘 경기에서 대승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한범이 골을 넣은 상태에서 굳이 백승호 이런 선수들을 띠끼면서 송현석을 풀게임을 띠끼면서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홍현석을 오늘 풀게임 띠낀 거 보고 이한범을 풀게임 띠낀 걸 보면서 이 선수들은 주전으로 쓰지 않을 생각인 건가? 그러니까 이런 뭔가 혼란이 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황 감독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황선홍 감독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그거는 뭐 감독님이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게 뭐 잘됐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애매한 것들이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조영욱이 분명히 첫 경기를 뛰었던 멤버가 웬만해서는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영욱 64분, 정우영 64분, 정우현 64분, 근데 홍현석은 90분, 백승호도 30분, 이한범 풀타임. 이게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황 감독님께서 옛날에 고재현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에 기용을 하면서 대참사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고재현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윙을 뛰었을 때 더 잘하는 선수인데, 뭔가 그런 참사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괜히 들고, 제가 그 참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저는 아시안게임을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을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꼭 면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토너먼트를 올라가면 절대로 쉬운 경기가 없을 텐데, 이 토너먼트를 앞두고 주전
주전 선수들을 굳이 이렇게 세 번째 경기까지 쓸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가장 불안한 거는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대표팀을 꾸리거나 우리가 경기를 나갈 때 우리의 베스트 11인지 누구인지 우리의 베스트 11이 누가 뛸 건지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팬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보면 웬만하면 이렇게 주전이 나올 거다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그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누가 도대체 박규현이 왼쪽 풀백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서령우가 왼쪽 백으로 나올 거냐 이 감이 안 오고요. 이한범이랑 이재익이랑 박진섭 이 셋 중에 누가 포백으로 나올 것이냐와 서령우를 우측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황재훈을 뛸 것이냐 이것도 그렇고 홍현석은 선발로 안 뛸 예정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공격수에는 도대체 박재홍을 쓸 것인가 조용욱을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지럼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의아했던 교체들이고 의아했던 라인업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지난 세 경기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16강전에서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대한민국이 오늘 바레인을 상대로 그럼 왜 대량 득점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땐 저는 현재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엄원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원상이 우측 윙에 뛰면서 사이드라인에서 스피드로 돌파를 해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슈팅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황 감독님이 가장 원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거는 저번에 이제 경기에 있었던 정상빈 선수를 우측 윙에 쓰면서 정발잡이 오른쪽 윙어를 쓰고 스피드 있는 선수를 쓰면서 크로스 플레이를 가져가서 경기를 이기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뭔가 황 감독님도 그런 부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다른 선발 라인업에 대한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오늘 바레인 골키퍼가 MOM 받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중국이라든가 이런 팀들이랑 하는데 중국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한테 개교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있잖아요. 선수단이라기보다는 이 자체가 중국에서 열리고 이 선수들이 분명히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뛰게 된다면 충분히 뭔가 템백으로 내려가지고 수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뚫기가 쉽진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황 감독님은 진짜 본인의 주전 11명은 알고 계시는 건가라는 질문을 그냥 제가 던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조합을 맞춰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드는 경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경기를 다 3승을 하고 그다음에 16골을 넣고 0실점을 한 거에 있어서는 대단하고 너무나도 잘하신 것 같지만 황 감독님께서 도대체 펼치고자 하는 전술은 어떤 전술일까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도 없어서 이 16강 전부터 좀 기대도 많이 되지만 걱정도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닭주전은 일단 이강현 선수와 박진섭, 서령우, 백승호 이렇게밖에 스타팅 라인업이 보이지 않고 엄원상까지 낄게요. 엄원상까지 보이는데 이번에 교체한 시간대나 선수들이 경기를 뛴 것들을 보면 이틀격으로 경기를 계속 뛰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수들이 이런 선수들에게 저는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들이 괜히 컨디션 난조를 겪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백승호 선수가 확실히 이 아시안게임 정도 수준에서는 어나더 레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 경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진짜 우측 풀백에 황재원을 내보낼지 서령우를 내보낼지 진짜 너무 모르겠고 왼쪽 풀백에 박규현을 내보낼지 서령우를 내보낼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 멤버를 잘 모르겠고 백승호 선수는 확실히 이 수준에서는 어느덧 레벨이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다 보니 과연 이 16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경기력을 가져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마지막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김코치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16강을 응원할 거고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우승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문도그가 생각하는 선발 라인업 한 번만 하고 요거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도그가 생각하는 향적인 선발 라인업은 이강현 선수가 골키퍼로 들어오고요. 우측에 서령우 선수가 들어오고 센터백에 이한범과 진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저라면 이 자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현석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백승호를 이 자리에 가져가고 이강인이랑 여기에 고영준 넣어주면서 우측에 엄원상, 그다음에 좌측에 정우영, 그다음에 스트라이커에 조영욱 이게 정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황 감독님은 어떻게 나오실지가 좀 많이 궁금해지고요. 홍현석을 여기다 쓰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볼 잘 차는 선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많이 라인을 내려서 축구를 하는 입장에서 뒤에 우리가 수비수가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홍현석이 진첸코라든가 이런 선수들처럼 그냥 안으로 들어와서 경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미드필드 숫자도 늘 수 있고
볼 잘 차는 선수가 한 명 더 늘기 때문에 매력적인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홍현석 선수가 본인의 소속팀에서 왼쪽 백으로도 출전을 해서 뛰는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현석을 왼쪽 백에 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감독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왠지 제가 봤을 때는 황 감독님은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타팅 라인업을 나오고 이강인 선수를 첫 경기에서는 16강에서는 쪼커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강인과 고영준을 전 같이 쓸 것 같지가 않고 정우영과 고영준을 쓰고 후반전에 이강인을 투입시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을 30분밖에 안 뛰게 했다는 건 분명히 PSG가 이 두 번째 경기에서도 90분 못 뛰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한민국 선수들이 일단 16강에 나가신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축하하고 이 선수들이 꼭 16강부터 시작해서 이 토너먼트를 즐겨서 꼭 우승을 했으면 바람이 있고요. 꼭 선수들이 군면제를 받아서 더 많은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16강 때부터 여러분들 또다시 저희와 중계를 함께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